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는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네, 같으니까 네, 시작하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년 동안 그 미국 유펜에 갔다 오면서 했던 연구와 이제 국내에서 했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다시피 이제 저희 교수님과 같이 이제 연구하고 있는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MRC를 하고 있고 현재 이제 교수님들과 같이 다이나믹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개를 좀 연구를 하는 과정에 유펜에 가게 됐습니다. 왜 갔냐? 유펜이 이제 CMB라고 해서 Center for Engineering Mechanical Biology. 그 미국의 메커니컬 센터 유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빨리 10년부터 시작을 했죠. 거기 센터장 교수님이 비백 셰노이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바이올로지스트도 아니고 메디스트도 아니고 약간 기계공학과 전공하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시는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논문을 보다 보니까 하이임팩 저널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세포의 이동 같은 거를 관찰하더라고요. 그걸 배우고자 이렇게 갔었는데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비트로 실험에서 브레스트 캔서가 있고 브레스트 캔서를 약간 캔서가 활발하게 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이제 인비트로 환경에서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컴퓨터 모델링 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세포를 감싸는 베이절 라민 구조를 베이스 멤브레인 구조를 가지고 여기에 받는 장력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세포가 이렇게 한쪽을 찢어가지고 밖으로 튀어나가는 현상이 메타이라는 현상을 이렇게 컴퓨터 모델링으로 증명을 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쪽으로 뭐 이렇게 좀 핵이 좀 덴스하게 있다. 아니면 페리페리 핵막에 DNA가 뭉쳐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와 이와 같이 이 결과를 어떻게 가졌냐를 또 컴퓨터 오일 같은 그런 바이오식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이러한 히스토 미틸레이션에 의해서 뭔가 히스톤이 좀 더 잘 모이고 그런 걸 이제 에너지 차원에서 해서 우리가 봤던 뭐 핵막에 붙어 있는 그러한 덴시티가 여기서도 재현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해서 계속 모델링해서 한두 개를 넣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이제 그걸 좀 배우고자 이제 갔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공부하기 전에 이제 노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제 테니스를 열심히 쳐가지고 이제 좀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미국에 가서도 미국의 아이비리그 한인 대회가 있더라고요.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제 대학원생, 박사고 이제 6개 아이비리그 대학에 모여서 돌아가면서 이제 아이비리그 대회를 하는데 그때도 우승을 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미국 동부 지역에 이제 한인 테니스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단체전과 복식도 우승.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테니스 잘 치더라고요. 어, 잘 쳐서 그래서 열심히 했다 하고 이제 이건 이제 유펜 거기는 동부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실내에서 많이 치게 되는데 할로윈 때 이렇게 코스튬을 입고 쳤었습니다. 쳤었고 여자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이제 다 커플이어서 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거기서 찍었던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코스튬을 입고 양손으로 테니스를 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고 이제 테니스를 실제로 좀 친 거를 보게 되면 알아 야 네, 이런 식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클럽에 가서 테니스 쳤거든요. 이제 여기는 신기한 게 조선 선비 마인드라 테니스 칠 때 음악 같은 거 안 틀잖아요. 여기는 이제 음악도 틀고 뭔가 좀 이렇게 재밌게 치더라고요. 약간 노는 것처럼. 그래서 다 단식을 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단식 한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단식을 하면서
저한테 처음에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여기 오시면 다 하얀색 검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저는 왜 이렇게 화려하냐고. 그래서 원래 이거 코리안 테니스는 화려하게 친다. 그래서 이렇게 간식을 이렇게 치면서 네? 그래서 기분이 없어가지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오늘 빠질 뻔해가지고. 네. 자기를 증명을 하려고. 네. 네, 그래서 테니스 치고 또 미국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달리기 하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유펜에 달리기 클럽이 있어가지고 또 필라델피아에서가 하는 마라톤 대회가 5대 미국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라서 뭐 뉴욕, 보스턴, 시카고 그 다음에 이제 두세 개를 그냥 자기가 5대라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뛰었는데 보시면 이제 어디 어디? 이게 유펜의 이제 가운데를 찍어서 10km 정도 됐을 때 풀마라톤 못 뛰고 하프 마라톤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팀 코리아 어디 어디? 여기까지 괜찮았다가 이제 마지막 5km를 퍼져가지고 기록이 이제 2시간 이내가 목표였는데 2시간 2분으로 그래서 조금 아깝게 2시간 때 20km를. 네, 21점 뭐 아, 하프 마라톤 네, 2시간이 목표였는데 네, 파이팅 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뭐 39세부에서 절반 했어요. 607등 중 600명 중에서 340등. 그래도 잘 뛰더라고요, 걔네들이. 잘 뛰어가지고 하여튼 뛰는 거는 졌다. 이제 테니스는 이겼다. 네. 진짜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배운 게 거기 가니까 이제 기계체조를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초반에 마지막에 오기 전에 한 달 정도 배웠거든요. 이렇게 옆돌기부터. 오! 옆돌기도 어렵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좀 지나가니까 그래서 통지 음악을 틀어놓고 친구들이 시켜주게 됐는데 옆돌기를 부족하게 오! 하고 근데 원래는 잘하는 친구들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 친구는 한국 친구인데 학사가 선생님이거든요. 어렸을 때 배웠더라고요. 오! 자기 that was 집 hot. 옆에 이제 이런 짐나스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한국에 와서 제가 또 질 수 없다. 그래서 앞구르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앞덤블링을 연습하는 걸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는데 여기 송파구에 올림픽공 앞에 있는 그런 이제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구나무 서서 여러 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연습을 하고 저가 가장 초보고요. 대단히 어렵고 막 앞뒤로 잘 그런 거 굴러요. 아니에요. 힘써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체계를 받고 또 이제 필라델피아 안에서 이제 뭐 학교나 기업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한 분기에 한 번씩 모임을 했고요. 한인들끼리 이건 이제 미국 동부 서부 다 합쳐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약간 바이오 파마 소사이티 여기서 이제 한 400명 정도가 매년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매우 프렌리하게 서로 막 공유하고 근데 많이 느꼈던 거는 미국에서 이제 박사를 하고 기업에 가고 싶은데 기업에 바로 가기에는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를 해서 비자를 따고 영주권을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기업을 옮기더라고요. 왜 그러냐? 뭐 아이비리그 근처에 있는 대학을 가도 티어1을 가도 연구비 따고 학생 돌리면은 자기 원하는 연구를 못 한다. 근데 자기가 핏하는 그런 컴퍼니에 가게 되면은 돈은 많이 잘 주고 다 확보돼 있고 그래서 연구하는 거를 빡빡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연봉도 학교에 쓰면 뭐 10만 달러? 근데 거기 가면 연봉도 많이 주지? 교육도 좋지? 그러니까 기업에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람들이 그런 아이비리그 밑에 대학 쪽을 찍다가 조교수로 1, 2년 뒤에 바로 이제 뭐 그런 걸 빠마로 많이 가더라고요. 서부랑 동부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얘네들은 이렇구나 라고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이런 게 있으면 그러고 싶다. 돈 많이 좀 벌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제 KSBP라고 하더라고요. 카스BP. 그래서 이게 봄, 가을에 있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뒤풀이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놀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논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케노바로지가 초반에 좀 말씀드린 건데 혹시 못 들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살짝 말씀드리고 제가 재생 관련해서 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케노 바이오로지는 아시다시피 몸에 있는 모든 조직과 세포는 다양한 이제 압축, 인장,
전기 자극, 빛, 그 다음에 물의 흐름 같은 게 받기도 하고 또 어떠한 특정한 부분을 지나갈 때 막 세포가 찌그러지기도 하고요. 바닥이나 3차원적인 탄성도 인지하게 할 때 세포가 모양이 바뀌고 특성이 바뀌는데 그런 거를 공부하는 게 메케노바이올로지. 그래서 세포의 조직에 미치는 모든 기계공학적인 관점 바이올로지 해석하는 것이 메케노바이올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보게 되면 세포가 이제 어떤 힘을 받을 때 힘에 받는서 만들어진 부착, 성장, 그 다음에 어떤 줄기세포라고 하면 그 세포의 분화, 그 다음에 뭐 발달, 재생 이런 것들이 다 좋은 논문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연구에 좀 적용해 보자 싶었고요. 근데 이런 매크로바이올로지가 왜 좀 중요하냐 했을 때 세포만 손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시다시피 인테그린이 있습니다. 인테그린 손발인데 손발을 통해서 ECM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잡고 흔들게 되죠. 이 손발 자체가 그 세포의 물격이라고 하는 액틴이 연결되어 있고 그게 핵막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속도가 1ms 매우 빠르다. 근데 우리가 굳이 많이 아는 그런 바이오케미컬 팩터라고 하는 성장인자나 사이토카인들은 10초 정도 걸리거든요. 들어가는데 그래서 천만 배 정도 더 메케닉이 빠르다. 그 관점에서 이제 바이오케미컬 같은 성장이 중요하지만 메케니컬 포스도 중요하구나를 이제 느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하게 주장해가지고 넷셀라든지 뭐 네이처라든지 네이처 머티리얼에서 이제 컬렉션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졌고 2016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센터가 만들어졌죠.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셉적으로 혈액을 지나는 면역세포 같은 것들이 조직으로 침투가 될 때, 아팠을 때, 그때 이제 세포의 모양이 바뀔 것이고,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조직을, 그래서 이제 소프트한 상태에서 스티프하게 바뀌게 되는데, 그때 뭔가 힘을 받아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뭔가 온셋하는 그런 것들이 혼자 같은 거 있겠지만, 이러한 물리적 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아시바 같이 우리가 세포 배양에 기에 키우게 되면은 2D라고 하죠. 그러면 세포가 이제 잘 기어 다니는데, 그리고 3차원적으로 키워도 세포 도토리 묵에 키운다고 치면은 3차원적으로도 왔다 갔다 위아래로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세포가 그냥 슬라이딩 하는 게 아니라 어떤 ECM을 잡고 흔들어 보고 움직여야 하잖아요. 제가 사람이 길거리 걸을 때도 바닥을 밟고 힘을 지대하지만 가는 것처럼 자기만장의 세포로 뭔가 주위를 잡고 당겨서 가는 건데 그럴 때 이제 당겨지는 물질, ECM의 성질이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컨셉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스티프니스라는 개념이 생기는데요. 스티프니스가 뭐냐? 어떤 조직이 있으면 조직을 우리가 위아래로 누릅니다. 눌렀을 때 조직이 변하는 양이 있고 길이가 그때 받는 압력이 있는데 그 길이에 대한 압력의 기울기를 스티프니스 탄성 계수라고 하게 됩니다. 이 탄성 계수를 가지고 조직이 얼마냐, 서포트하냐, 하드하냐 숫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스케일을 드리면 뭐 블러드 같은 경우는 0.1, 리버가 1, 머슬이 10, 뼈가 뭐 1kg이 아니라 메가 지나서 기가죠. 10의 6승배 더 큽니다. 이런 것들의 대략적인 스케일은 푸딩이 한 뭐 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티슈 임플란트, PTMS 같은 게 한 뭐 15에서 10, 그 다음에 삼겹살 이런 게 뭐 10에서 20, 그 다음에 세라믹 디쉬 이런 게 기가파스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포도 인지를 하고 세포는 눈이 없으니까 바닥을 느끼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작용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 컨셉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세포는 바닥을 인지할 때 인테그린을 통해서 바닥을 잡고 흔들어 보죠. 푸시 앤 풀하게 되면서 흔들어 보는데 그때 이제 세포 자체의 왜곡적인 액틴이나 마요신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사람의 뼈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뼈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도 액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요신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하는 프로테인이 있기 때문에 세포가 바닥을 잡아보게 되면서 바닥을 느낀다. 그럼 바닥을 잡아당겼을 때 소프트하면 좀만 받겠죠. 하드하면 힘을 세게 통해서 이제 세포가 여기가 누울 자리가 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포가 이제 낼 수 있는 힘은 1000 나노뉴턴 당기는 거리는 500 나노미터가 되는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정도의 조그만 걸 당겨봤다 조직을 당겨봤을 때 세포가 느끼는 힘이 처럼 큰 힘을 내서 잡아당겼다. 그러면 바닥이 딱딱하구나.
소프트한 곳에서는 지방 같은 곳에서는 잡아당길 때 같은 길을 잡아당겨도 힘을 좀 더 잡아당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바닥을 인지할 수 있겠구나. 여기 전제는 세포가 뭐 대단히 커가지고 힘이 어떤 재료나 ECM을 뿌게 그래서 단지 당겨보면서 느끼면서 이게 어딘지를 파악을 할 이런 걸 보통 이제 2D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개념한 되는 것이고요. 3D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2D에서의 스티프니스를 받고 그 다음에 더 하나 중요한 게 얼만큼 스트레스가 빠지느냐. 엘라스틱한 재료는 예를 들어서 고무 여러분들이 누르면 마치 그러면 누르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같은 힘으로 눌러야 됩니다.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계속 줘야지만 내가 원하는 길이 변화를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콜라겐이나 조직은 10%로 누른 다음에 그 힘이 10% 유지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10N이 됐다가 8, 5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디스코 엘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좀 더 조직에 그래서 우리가 PDMS 같은 엘라스틱 재료를 넣는 것도 좋지만 비스코 엘라스틱한 히알루론시드, 콜라겐 같은 것과 내추럴한 메카닉을 미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은 조직을 아디포즈 리버 브레인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처음에 눌렀던 그 힘을 50% 정도 감축되는 시간이 10초에서 300초 사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패스트하고 몸과 비슷하다. 스트레스 릴렉션 하지만 코바란트 보험들 혈압이 일어나거나 엘라스틱한 재료, 고무공 같은 경우는 1000초 이상이거나 아예 안 돌아오는 거죠. 50초 미만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슷하지 않은 3000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고무밴드를 일정하게 늘렸을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같은 길일 때는 힘을 계속 줘야 됩니다. 시간을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쥐나 사람 피부에서 이런 독 쉐입으로 스킨을 딴 다음에 우리가 늘리게 되면은 처음에 힘이 12라고 치면 그 12 지나도록 9, 8, 7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재료 개발과 어떤 걸 해야 되겠구나 컨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대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어떤 걸 눌러보는 거죠. 눌러보는 기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와 같은 스케일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들은 좀 더 미세하게 하고 그러면 AFM이라고 해서 Atomic Force Microscope를 이용해서 세포 자체, 그 세포 벽이나 핵을 눌러봐가지고 얼마큼 작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또 벌크하게는 엘라스토그래피라고 해서 이제 이나 뭐 경화된 조직에서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얼마큼 경화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좀 러프합니다. 또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리올로제라고 해서 보통 이제 화장품 만들 때 많이 쓰는 것인데 중간 두 개의 휠 사이에 액체한 조직을 넣고 얘를 흔들어 보는 거죠. 좌우로 흔들어 봐서 어떤 작품에서 우리가 이 조직에 있던 크림의 스티프니스와 비스코엘라스티시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을 해가지고 이거와 비슷한 재료를 아니면 이게 병리적으로 달라졌을 때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측정하는 게 그런 바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컨셉은 자기가 왔던 집을 들어서 브레인 세포는 브레인에서 키웠던 0.2kPa에서 좀 더 뉴럴 브랜칭이 더 많이 나고요. 1이나 같습니다는 이제 근육세포는 근육과 비슷한 10kPa에서 가장 근육의 분화가 잘 되고요. 하지만 더 적거나 많으면 또 안 됩니다. 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왔던 곳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비슷한 걸 넣는 게 좋다. 라는 게 이제 가장 2D에서 2차원적에서 키울 때 중요한 것이고요. 3차원적으로는 2차원 스피니스를 받아서 여기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스템셀을 9와 17kPa에 키웠다. 그럼 당연히 소프트보다 스티프에 키울 때 스템셀이 뼈 분화가 잘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위보다 밑이 잘 되는 게 확실합니다. ALP라고 하는 뼈 분화 마커인데요. 근데 이 왼쪽부터 오른쪽 차이가 뭐냐? 오른쪽은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 빠른다. 2300초는 비슷하지 않다. 엘라스틱한 재료인 거죠. 그래서 분화가 같은 스티프니스라도 몸과 비슷한 스트레스가 릴렉션 되는 데서는 분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왼쪽 보시면은 더 세포가 많이 뻗고요. 그래서 가루를 만들어도 같은 스티프니스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3차원적으로 스트레스가 릴렉싱 되는 그런 를 만들어지만 뼈부분뿐만 아니라 지방,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차원적에 키웠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스템셀을 넣거나 할 때도 항상 이런 걸 고려해서 우리가 어떤 하이드로젤이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파인딩 했느냐. 그래서 2006년에 이제 유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디셔라는 교수님은 원래 피지크스 하신 교수님이에요. 근데 얘를 바이올로지를 공부해가지고 논문 냈는데 뭐냐? 재밌습니다. 우리가 웨스턴 블랏을 할 때 만드는 그런 그 젤에 콜라겐을 깔고 스템셀을 깔았습니다. 깔 때 어떠한 성장인자 없이 비인피 같은 거 없이 단순히 1, 10, 30kPa에 깔고 4일 동안 키웠습니다. 미디어 키웠더니만 1에서는 유라이트 같이 좀 뻗치고요. 10에서는 스핀들하게 머스큘러하게 생기고요. 30에서는 뼈같이 뻗습니다. 성장이 없어도. 그래서 와 모양이 변했네. 모양이 변했다. 이 이유가 모양이 왜 변했을까? 나중에 진 레벨도 이제 모양이 변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양이 왜 변했을까 했을 때 이게 앞서 말씀드린 액틴이 있는데 액틴이 혼자 움직이고 초록색 깔 하게 되는 마요신이 이제 컨트랙션에서 움직이는 것이 액틴을 그래서 입장이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 MSC가 넘버스 마요신 2B를 보시면 특히 1, 10, 34로 증가하게 되죠. 근데 이제 블랩이나 ML7 같은 이 마요를 억제시키는 게 하게 되게 되면 다 넘버스 마요신 2가 날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경, 근육, 뼈와 같은 단백질 분화가 없어지게 됩니다. 즉 세포가 바닥을 인지하고 당겨봐서 어디가 누울지를 알아야지만 서포트 할 때는 신경으로 분화가 되고 하드하면 분화가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액토마요신 컨트랙티리를 담당하는 마요신2를 날리게 되면 없어진다. 그래서 세포가 성장이 없이 분화가 가능하다. 라는 걸 이제 최초로 밝힌 논문이 돼서 셀에 6년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이미 알려진 바이올로지 시그널을 갈게 될 것이냐를 하기 위해서 이번 이탈리아 약간 이제 마피아처럼 생긴 교수님 계세요. 스테파니 피콜로 재밌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미 알려진 얍타즈라는 분사인자를 통해서 이러한 앞에 말씀드린 스티프니스를 인지한다를 밝혔는데요. 스티프에 키운 다음에 스티프에서 과화 발현되는 것들을 쫙 보니까 인실코에서 얍타즈라는 게 떴어요. 얍타즈는 이미 알려진 히포패스 그러니까 기관과 조직이 커지는 작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도 관여하나?를 봤는데 B를 보시게 되면은 이 얍타즈는 핵 안과 핵 밖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코전사 인자였습니다. 그래서 40kPa 큰 스티픈에 있어서는 얍타즈가 핵 안에 들어가고 토트3는 핵입니다. 근데 0.7에 서포트하게 되는 핵 밖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와 얍타즈가 마시다시피 핵 안에서 DNA에서 전사가 된 다음에 RNA로 그 다음에 핵 밖에서 단백질 만들어지고 다시 핵 안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핵 밖에 사이토졸이 있거나 나가게 되겠죠. 근데 그런 거를 얘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이제 밝혀서 얍타즈가 뭔가 신기한 것 같다라고 하고 그럼 이런 게 하이스티프니스트에서 그냥 했기 때문에 이런 거냐 아니면은 상관없이 그런 거냐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CL 보시면 C의 바닥은 글라스예요. 글라스인데 12,000, 1,300 같은 글라스 같은 막 딱딱한 곳에서도 세포가 잘 뻗으면 사실 핵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얘를 제한을 주게 되면은 핵 밖으로 빠지죠. 말은즉슨 바닥도 스티플리스가 중요하지만 일정적으로는 세포의 모양이 퍼져 있느냐 작느냐에 따라서 얍타즈가 바뀐다를 말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스티프니스에 의해서 세포가 퍼졌기 때문에 얍타즈가 바뀌었다. 그리고 D2를 보시면 특히 D의 300과 E에서 이거는 D의 300을 작게 하게 되면 얍타즈가 밖으로 빠져 있죠. 핵 가운데보다는. 하지만 똑같이 300 마이크로미터 제곱인데 이를 마이크로 필러라고 해서 다 따가지고 세포가 쫙 뻗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색 색깔은 똑같은데 세포가 뻗는 거죠. 필러가지고 그렇게 되면 해가 들어간다. 즉 바닥에 바인딩 에어리어가 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세포가 결국에는 뻗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됐든 세포가 뻗으면 얍타즈 안에 들어가게 되고 세포가 못 뻗으면 안 들어간다. 그래서 스티플리스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런 세포를 컨파인먼트 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힘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1보다 42, 뼈분화가 잘 되죠. MS 스템셀이 잘 되는데 그런 거를 얍타즈를 SR로 날리게 되니까 뼈분화가 안 된다. 그래서 얍타즈가 스템셀의 뼈분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를 밝혔습니다. 2011년도고요. 또 6년 뒤에 또 뭐가 핵 안에 들어가게 알겠는데 이게 얍타즈만 그런 거냐? 그래서 그 전에 한번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맥근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셀 쉐입 펑션을 결정한다. 메이더 셀룰라 포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6년 뒤에 이번에 스페인 아이백인 연구소에서 뭘 밝혔냐면은 얍타즈만 그러냐? 이게 패시브 액티브 하냐를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스티프니스에서 세포를 키우게 되면은 핵막이 핵막에 있는 핵공이 좀 더 열립니다. 소프트에 비해서. 이게 약간 상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위에 있는 옆으로 보게 되시면 옆에서 핵공이 열리게 돼서 얍타즈와 비슷한 60kD 달톤의 그런 프로테인, 또 얍타즈가 가지고 있는 적당한 3차원식 구조로 핵공이 열리게 되면은 핵안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얍타즈가 중요하다라는 걸 밝혀져요. 근데 사실 얍타즈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개의 트랜스크립션 팩터도 이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얍타즈가 코어 전사인자이기 때문에 어떤 전사인자가 안에 들어가든 얘는 코어 전사인자로 들어가서 액티베이션을 더 도와줘서 사람들이 얍타즈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150kPa를 올 비교했을 때 150이 60에서 75 정도로 15나노미터 좀 더 폭을 열리고요. 폭을 열리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 핵에서 얼마큼 얍이 들어갔냐. 그러니까 사이토졸 대비 뉴클리어의 얍 레이쇼인데요. 빨간색 보시면 5, 29, 150 될수록 얍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CHD와 P스탑2는 핵공을 열게 만드는 그런 케미컬이에요. 열게 되면은 5인데 불구하고 얍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고, 얍타즈는 원래 엔도제너스는 빨간색인데요. 그럼 스티플리스가 될수록 핵 안으로 많이 들어가죠. 오른쪽으로. 근데 얍에 EGFP 같은 프로테인이 있잖아요. 사이즈가. 그러면 커지면 커질수록 빨색이 파란색으로 내려가고 더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 두 개. 그러니까 몰리큘러 웨이트가 정확히 중요하다. 그 얍이 가지고 있는. 얍만 그러냐? 얍은 약간 액티브하게 트랜스포터를 가지고 세포에 들어가니까 핵안으로. 얍뿐만 아니라 여기 다른 거는 이게 얍이 가지고 있는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얍이 합쳐져 구조가 있는데 얘를 핵공 안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리니어리 펴져야 되거든요. 스테빌리티가 원래 빨간색인데 이 스테빌리티를 좀 더 이제 더 안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3차원 구조가 펴져야 되는데 안 펴지는 거죠. 그렇게 안 펴지게 되게 되면 이와 같이 이런 스티프니스에 따른 핵 안으로 들어가는 게 경향이 사라지게 됩니다. 좀 더. 그래서 얍타즈가 가지고 있는 그 딱 60kD 달톤 사이즈, 그 다음에 3차원적 구조가 펴지는 그런 것들이 적당히 있어야지만 이게 핵가에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스티프니스 따라서 후대에 키웠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얍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케미컬 다이도 70kD 달톤 정도 되게 되면 다 빨간색처럼 들어간다. 150까지 있으면 핵이 안 들어가는 거고요.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액티브하게 들어가는 것도 포함되지만 패시브하게 디퓨전하게 들어가기도 한다를 스페인에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유펜에서 6년도에 논문을 나왔고, 그걸 받아가지고 11년도에 이탈리아에서 논문을 내고 6년 뒤인 이제 17년 스페인에서 논문 낸 거죠. 이렇게 차례차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로 주고받고를 많이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앞으로는 인비트로만 봤잖아요. 근데 이제 인비보 실제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맞느냐, 이게 니네가 그냥 헐루시네이션 아니냐 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유펜 메디컬 스쿨에서 뭘 했냐면은 렁세포를 봤어요. 렁세포를 봤는데 이제 영세포를 아시겠지만 렁세포에는 AT2세포라고 하는 스템셀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얘는 동그랍니다. AT1세포는 AT 그러니까 쫙 커지고 납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AT1세포의 역할은 게스 익스체인지를 하고 설백탄두를 내뿜어가지고 이제 폐를 중요한 펑션을 하게 되는데 AT1이 망가지면 AT2가 AT1으로 분화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상이 2는 동그랗고 1은 납작하니까 뭔가 스티프니스나 메카노가 다르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한 실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투세포를 바닥에 하게 되면 쫙 퍼지니까 AT1으로 바뀌고요. AT1 세포를 못 벗게 만들면 AT2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리버스를 할 수 있다를 밝혀냈고, 그 이유가 사람들이 이미 알려졌기로 핵에 안에 있는 유전자가 발현이 되려면 핵 안쪽에 있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핵 같은 DNA인데 유전자가 발현이 없게 되려면 핵 많이. 그래서 AT2 세포는 AT2 진들은 핵 안에 있고 AT1 진은 서프레션 되니까 핵막에 붙어 있다. 근데 이게 이유는 몰라요. 근데 세포가 쫙 퍼져서 찌부가 되면 AT1 진들은 somehow 핵 안에 들어와서 AT1이 되고 2 진들은 핵막으로 가서 서프레션 되더라. 이걸 이제 논문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우스에서 리포트를 이용해서 AT1, 2를 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을 보시면은 AT2 세포는 약간 동글동글하다.
AT1은 좀 액틴이 좀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좀 핵이 눌러져 있고, 그다음에 PMS라고 하는 그 마요신도 많이 발현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핵 모양 AT1은 좀 찌그러 그로 인해서 압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아는 현상이 핵 세포 안에 조직 안에서도 일어난다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동글동글한 AT2 세포를 마우스 휴머니는 얘를 constrained 동그랗게 유지하는 거, unconstrained 쫙 퍼지게 하는 걸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때 2 세포가 동그랗게 유지가 되게 되면 2 같은 프로테인이 되게 됩니다. 대신 얘를 unconstrained 쫙 퍼지게 하려면 A2, 에이저가 많이 발현되죠. 그래서 마우스에도 그렇고 휴먼도 마찬가지고 원래 2 세포를 쫙 퍼뜨리면 AT1이 된다를 밝혔고요. 섣불에 가시면 AT1 세포를 또 2로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을 한 거고, 그래서 이때 그 칩식을 가지고 AT1에 핵막이 붙어 있는 DNA가 뭔지 2A가 되어 있는 AT1 스페시픽한 이런 진들, AT2 스페시픽한 진들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를 본 겁니다. 찾아내서 그래서 봤더니만 AT1 스페시픽한 진들, AT1 세포에선 핵 안에 있고요. AT2 세포에선 핵에 붙어 있습니다. 2는 대로 AT1에선 핵막이 있고 2는 핵 안에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추월하게 얘기했었는데 이걸 실제로 이제 인비브 상황에서 보여줬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말했던 그 메카노 바이올로지 현상이 실제로 마우스긴 하지만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제 밝혔던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나왔던 논문 중에서 재밌는 게 이제 있는데요. 그 다음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메카노 바이올로지 알게 되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어떤 재생할 때 될까? 야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리버 디지즈는 어떤 리버 티슈의 메커니즘을 바꾸게 됩니다. 경화가 되면 단단해지죠. 그래서 이미 아시죠? 증가된 스티프니스는 그런 캔서 프로그레션을 증가한다. 언제? 이렇게 경화된 조직에서. 근데 타입 2 그 당뇨와 관련된 타입 2 관련돼서는 얘는 이제 그 경화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암이 되는데 그때는 재밌는 게 AG라고 하는 어드밴스드 글라케이션 엔드 프로덕트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게 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간 경화가 딱딱해져서 좋아지는 거 알겠는데 근데 간 경화가 이게 넌 시로틱 컨디션에서 간이 나빠져서 암이 되는데 그때는 또 뭐가 있을까? 어떠한 메커니즘이 있을까? 그래서 어떤 면좀 반대인데요. 이렇게 에이지라고 하는 좀 더 이제 그런 수가 어떤 뭔가 이렇게 당뇨에 의해서 좀 더 바뀐 프로테인들이 많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콜라겐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콜라겐의 콘액티비티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콜라겐이 상글게 돼 있는데 끊어가지고 오히려 엘라스틱한 게 아니라 비스콜라스틱 좀 더 무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엘라스틱한 게 아니라 좀 더 약간 비스코스하게 뭔가 좀 끈적끈적하게 바꾼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야파지가 많이 들어가서 암화가 되더라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그 non-cirrhotic 헤파토의 진행을 보게 되게 되면 AG 양이 좀 더 내시, 헬시 내시, 내시 2DTM 됐을 때 더 AG 양이 증가가 되고요. 그랬을 때 보시면 여기서 이게 좀 재밌는데요. 이거를 간에 뺀 겁니다. 어프로치 떼는 게 빨간색. 근데 특히 이쪽 부분에 내시 T2DM 보게 되시면 이게 다가 뗄 때 뭔가 좀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가 똑같으면 엘라스틱한 거고 왔다가 눌렀다가 뗄 때 쑥 떨어지면 이게 아까 말했던 스트레스가 좀 풀린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토리지 모듈스가 한마디로 스티프니스입니다. 스티프니스는 세 개가 다 비슷해요. 500kg, 500파스칼. 킬로파스칼 치니까 한 1.5kPa 되는데요.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른가? 스트레스 릴레이션. 스트레스가 풀리는 현상이 헬시가 위에 있고요. 한 10초. 근데 이렇게 넌시어틱 될수록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좀 힘이 빨리 빠지는 거죠.
빨리 빠지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이 대해서 G에서도 똑같이 보여줍니다. 집에서 이제 G에서 하이 그 AD라고 해서 이런 다이아베트 2를 모사할 수 있는 하이팻 다이어트 플러스 슈가 그 다음에 슈가를 얘를 또 끓이더라고요. 120도에 끓여가지고 좀 더 이렇게 이런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런 HIAD라고 한 곳에서 비클 여기서는 이제 일단 이 PM과 ALT는 HES를 억제시키는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서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스틱프린스는 똑같지만 마우스에서도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이렇게 좀 더 비클 여기에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 경화는 딱딱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그 당뇨병에 의한 어떤 간이 돼가지고 캔서가 되는 조직에서는 오히려 스트레스는 똑같고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 떨어지게 되면서 좀 더 빨라지게 되면서 이제 뭔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심지어 네이처에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네이처 본지에 나왔거든요 레터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또 증명했느냐 세포 실험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디셀 시켜가지고 이제 이건 위에가 정상 밑에가 이제 하이 팻, 하이 슈거 그렇게 당뇨를 모방한 건데요. 콜라겐이 보니까 콜라겐이 얘는 막 콜라겐이 좀 길어요. 정상은 근데 이 HA 다이어트하고 당뇨 유발하는 데서는 콜라겐이 좀 랭스가 짧고 앵글이 좀 각도가 잘 안 남아 있어요. 랜덤인데 그런 게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고 그걸 모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콜라겐의 BSA, 그냥 BSA는 노멀한 프로테인이고 AGS를 또 참고해 주니까 실제로 인비트로 상황에서 우리가 콜라겐을 믹싱했을 때 이렇게 파이버의 길이가 AGS 때문에 줄어들고 앵글도 달라지고 거기에 우리가 세포를 키우게 되면은 이와 같이 얍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밑에서 얍 같은 게 발현이 더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암 조직이 헤파토 캔서가 좀 더 악화가 되더라. 를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조직에서 봤던 어떠한 메카니컬 현상이 이제 우리가 인비트로 상황에서도 보일 수 있다를 밝혀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조직의 병리적 현상을 이해해봤다. 라는 게 이제 네이처의 논문이 나와서 소개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함해서 메카니컬 바이올로지에 관심이 많으시면은 제 유튜브에 가보시면 제가 곳곳에 논문을 말해놓고 강의한 게 있어서 조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제가 재생을 할 때 어떤 이런 활용을 했느냐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드로젤을 통해서 뉴로스템셀을 재생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이드로젤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일단 느낌은 하이드로젤을 우리가 스파이럴 코드 넣을 거니까 CNS에 비슷한 강성을 가지게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게 CNS와 비슷하게 한 500파스칼 정도의 하이드로젤을 들고요. 만든 다음에 하이드로젤 안에 하이드로젤은 실크와 콜라겐을 섞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쓸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하이드로젤을 아까 0.5가 우리가 신경쓰고 인터미디에 좀 강한 거, 더 강한 걸 하게 되니까 뉴로스템셀이 소프트에서 그 다음에 네스틴이라고 하는 뉴로스템셀 맞고 잘 뜨게 되고요. 그래서 소프트만 골라서 이제 여기 이제 라미닌 뭔가 이제 신경과 비슷한 ECM을 주기 위해서 라미닌 비슷했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재밌는데요. 정상적으로 큰 상황에서 Y, 블렙, 라데이 이 세 개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마요신 같은 걸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이제 액틴의 움직임을 통해서 세포가 ECM 확장하고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또 피즈500이라고 하는 하이퍼 오스몰라리티 그냥 3탑을 되니까 알아요. 그래서 이게 이 C를 보시면 아는데 그래서 세포가 얘를 뉴로스템셀을 잘하게 하려면은 약간 ECM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을 날리니까 안 자란다. 겉에서 하이퍼오스몰 줘가지고 압력을 빡 주게 되면 또 안 자란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이드로젤이 어떻게 세포가 자라는 데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어떤 하이드로젤 통해서 스템셀을 넣는 게 좋은 점은 뭐냐면 그냥 잘 잘라야 돼. 그러면 세포가 터져 20% 정도. 왜냐면 시오스테이스가 꽤 세거든요. 세포가 밀려나가서 터집니다. 세포막이. 하지만 하이드로젤 감싸게 되게 되면 그런 게 좀 적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인젝션 할 때 그냥 살라인보다는 콜라겐 젤이나 모든 젤을 가는 게 좋다. 네, 그런 걸 이제 밝혀서 실제로 스파이널 코드 인제를 줘서 하니까 세포가 덜 죽고요.
이 하이드로젠을 넣은 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런 비해벽마다 부어졌다. 네, 하이드로젠 넣은 게 이런 거를 이제 논문을 냈고 그 다음엔 이제 저희 뼈를 보게 되니까 뼈의 조직 아시겠지만 뒷살하게 되면 콜라겐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콜라겐 구조를 밈하기 위해서 그런 파이버에서 우리가 세포를 키운 거랑 필름에서 키운 거랑 이걸 키운 거서 뼈 부화를 하는 논문을 했었어요. 저의 목적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이렇게 오스테오제닉한 셀, 오스테오블라스트 셀로 바꾸는 게 목표였습니다. 리프로그램 할 때 그런 필름 평평한 거, 파이버 형태에 키우고 케미컬을 쳐가지고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제닉한 셀을 바꾸게 수라고 하는 뼈와 관련된 인자가 많이 파이버에서 보였고 본래 뼈가 분화될 때 만드는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더 잘 되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흡수된 이제 와인이나 블렌드를 치게 되게 되면 영수 같은 발현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이게 어쨌든 바닥에 파이버를 인지하고 이제 뼈로 리프로그램이 잘 되는구나를 밝혀서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는 야비안이나 타즈라는 게 좀 더 저희가 필름과 파이버에서 이렇게 타즈가 좀 중요했다 를 말했었고요. 세 번째는 얘는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넘어가고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재밌는 걸 했었는데요. 어떤 EMF라고 해서 제가 마그네틱 필드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을 하면서 세포 모양을 바뀌는 걸 봤었는데 왜냐 이런 MRI 그다음 이런 피직스 많이 쓰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재생 활용해 보자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이 정도의 적은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세포를 키워보자. 어떻게 될까? 해서 우리가 했던 게 AU 금 나노 입자를 파이버에 코팅했어요. 파이버는 콜라겐 스트럭처를 미믹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EMF 필드를 증폭시키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 하게 되니까 그냥 P보다는 P에서 EMF의 자극을 받더라.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EMF 없이 세포를 키우게 되니까 일단 세포가 P보다는 P에 의해서 좀 별처럼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이 P는 파이버 위에 있는 거고 파이버에 나노 토포로져 있는 상태에서 키우니까 좀 바뀌었고 얍도 P보단 P가 좀 더 많이 들어갔죠. 해간에 들어가서 뭔가 좀 세포가 바뀌었다. 재밌네. 그리고 근데 이번에는 EMF를 줬으니까 세포 모양이 바뀐 거 플러스 세포가 온라인 이 필드 방향에 평행하게 온라인이 됐습니다. 신기하지? 보시면 얍도 좀 더 매우 이렇게 길쭉하죠. 얍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를 보기 위해서 보니까 알아보니 마이크로 튜블 이 구조가 이렇게 알파 베타라는 두 개의 프로테인인데 그 알파 베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마그네타이즈 됐을 때 얘가 평행하게 온라인이 된대요. 그래서 세포가 자동적으로 이 마그네틱 필드에 왜냐? 마이크로 튜블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튜블린 구조가 이렇게 아세틸튜블린이 좀 더 많이 발현돼 있고 그 아세틸튜블을 하기 위해 알파tet도 많이 발현돼 있고 그래서 튜블이 아세틸튜블린이 되게 되면서 많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DMS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냥 있고 노말이고 독화율이라고 해서 튜블이 사라지고 근데 사이토 D라고 하는 액틴 알게 되면은 온라인이 사라지지 않아요. 모양이 이상해지지만. 그래서 온라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마이크로 튜블이다. 를 받고 그 영향을 무엇이냐를 봤을 때 몰라가지고 한번 식을 해보니까 RNA 식을 해보니까 뭔가 나왔던 게 크로마틴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마이크로 튜블이 바뀌었고 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스템셀이 좀 뭔가 바뀌었구나를 봐서 또 핵을 보게 되면 핵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핵이 디컨덴세이션, 핵이 좀 풀린 거예요. 핵이 풀린 거거든요. 빨간색이 컨덴스한 거고. 그래서 핵이 풀렸네. 그래서 풀린 걸 또 보게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24시간 지날수록 이제 세포가 좀 풀린 걸 보여. 8시간, 4시간, 24시간 풀린 거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HT라고 하는 핵을 풀려는 그런 이런 크로마틴 그 에피제네틱 레귤레이터가 많이 올라갔다. AU2에서. 네, 그래서 핵이 풀린 건 확실하구나. 그럼 그걸 통해서 액티식이라고 하는 어디가 핵이 풀렸냐 알기 위한 걸 하다 보니까 핵 풀린 것을 관찰해 보니 메카니즘과 관련된 게 풀려 있고 펑션 같은 그런 진들이 많이 풀려 있더라 스템셀 중에서. 그래서 이제 오스테오, 마이오제닉, 유로제닉 것들이 많이 좀 풀려 있어서 이런 것들 분할시켜 보니까
완전 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맨 밑에서 좀 더 발현들이 유전자 차원에서는 그래서 논문을 냈었습니다. 이게 이제 킬로이드인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킬로이드는 이런 식으로 텐션을 받는 곳에서 나비 모양으로 생기는 게 중요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매크로바이오로 풀어보자라고 해서 저도 킬로이드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테니스 치다가 라켓을 못 놓치고 바닥 긁어가지고 오른손이 또 여기 하나 또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킬로이드가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이때 아마 상처를 좀 클린하게 했어야 되는데 클린하게 못해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킬로이드 보시게 되면 같은 킬로이드에서 소프트하고 스티프한 게 있어요. 이제 콜라겐 염색을 하게 되면 그래서 소프트 스티프하게 하게 되면은 이제 킬로이드는 뭔가 여기에서 좀 근데 스티프한 곳이 있더라. 밝혔고 스티프한 곳에서 알파스마나 얍 같은 걸 추진하게 되면은 알파스마가 발현이 많이 되는 곳에서 얍도 혈관에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보고 민하기 위해서 인비트로에서 우리가 서브스티프 젤을 만든 다음에 그 파이브로블라스트 키우게 되니까 알파스마 같은 킬로이드 파이브로블라스트 액티베이션 마커가 더 많이 뜬 걸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복잡한데요. 한마디로 왜 킬로이드 파이브로블라스타가 스티프 상황에서 TJ 베타원 같은 그런 킬로이드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증가시킬 수 있는 환경에서 영향을 어떻게 받을까 알기 위해서 라미니시를 보게 되니까 라미니시가 소프트보다 스티프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더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 라미네이션은 핵막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핵막의 구성인데 핵막이 사라지게 되면 안쪽 구조가 그러면 핵이 물렁물렁해지죠. 물렁물렁해지면 좀 더 킬로이드처럼 다른 노멀스로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킬로이드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노멀 파이브로블라스는 소프트 스티프에서 이렇게 TGF-베타에서 라미네이션 떨어진 현상이 거의 안 나타났어요. 근데 킬로이드 파이브로블라스는 팍팍 나타난다. 2일 키우든 7일 키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킬로이드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이런 작은 곳에서 아스팔트 당겨봤을 때 핵이 짱짱하게 되면 노멀에서는 소프트 스티프든 소프트는 아예 안 들어가고 스티프는 좀 들어가나 말랑 합니다. 근데 킬로이드 파이브로블라스트는 스티프에 키웠던 파이브로블라스트를 키우게 되면은 그냥 쑥 해서 사라져요. 근데 이 스티프에서 키운 파이브로블라스트를 라미네이션을 올리니까 오버풋 시키니까 킬로이드가 안 빨려 나갑니다. 이게 뭐냐? 킬로이드가 어떤 조직을 파고 들어갈 때 파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라미네이시를 킬로이드 파이브로블라스트에 더 넣어주게 되면 킬로이드를 막을 수 있다라는 이제 개념을 제시를 해서 이렇게 김혜성 교수님께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얘는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현정훈 교수님이 이제 캔서셀에서 워낙 캔서셀에서 뭘 했냐? 모스 캔서에서는 티슈 스티프니스가 증가되는데 CF라고 하는 파이브로블라스트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만들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티프니스를 조절하게 되면 캔서를 바꿀 수 있을까? 오랄 캔서에서. 그래서 현상을 우리가 아는 오랄 캔서의 세포가 있는데 오랄 캔서 세포에서 그냥 SAG 시그널을 받게 되게 되면은 글리2가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소닉 핵지옥이 나오게 됩니다. 파이브로블라스트 카프에 연결돼서 카프가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콜라겐과 록스를 내뿜어서 ECM을 올리고 그러면 ECM 올린 것 때문에 스티프니스 바뀌기 다시 또 SAG를 내뿜어서 올라가서 이게 또 돌아간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끊거나 직보시게 됐을 때 어떻게 바뀔까? 오라 캔서셀이. 그거를 이제 인비트로 실험한 건데 인비트로 실험 보시면 컨트롤은 노말이고 NA가 이제 오라 캔서를 유도한 것이고 그 다음 SAG는 여기서 이 SAG를 줘가지고 에피셀 셀을 통한 파이브로블라스트 액티베이션 시킨 거죠. 그랬더니만 이제 스티프니스가 SAG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에피셀에 좀 더 액티베이션을 더 주게 되면 파이브로블라스트 통해서 ECM이 더 증가하게 된다 밝혔고요. 그 다음에 통해서 잘 안 보이지만 얍이나 글리2 같은 것도 증가가 돼서 캔서가 좀 더 빡세게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가 세라피 차원에서 오라 캔서에서 스티프니스 줄여주자. 그래서 바픈이라고 하는 소프트너를 넣었습니다. 인비브 상황에서. 그래서 바프는 여기 ECM 스티프니스를 낮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아무리 콜라겐을 내뿜어도 너는 콜라겐이 합성이 못해. 스티프니스가 안 돼. 이런 시리우스 레드를 보게 되면 파란색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보라색이 그러면서 캔서셀 프로레퍼레이션 EMT가 줄어드는 걸 관찰했습니다. 말씀드린 얍이나 도 올라갔던 게 바픈에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SAG를 증가시켜서 캔서를 올리드 스티프니스를 통해서 스티프니스를 막아서 캔서를 줄이게 하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논문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마지막 메시지는 많은 논문들이 2005년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하시는 세포 바이올로지나 조직학 아니면 임상하는 관점에서 뭔가 메커닉이 들어가 있고 장력이 있거나 세포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아니면 교수님 계시는 것과 같이 메커닉 바이올로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그러니까 아까 리버에서 스티프니스가 증가해가지고 AGC가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면은 스티프니스 그 쉽게 말해서 개념적으로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네. 어쨌건 그 원래 그 장기가 있는 베이스라인의 강도가 바뀌면 네, 그 자체로 이제 변성을 촉진할 수 있는 인자가 될 수 있다고 이제 네.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근데 네. DM이 있었을 때는 그걸 더 촉진시킨다? 뭐 이렇게 DM이 있으면 그 다르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걸 잘 몰라가지고 이제 논문을 이해한 걸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헤파토 캔서 셀이 간 경화되는 조직에서 만들 수도 있고 다이아베틱 타입 2에서는 간 경화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딱딱해지지 않은 데서도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는 왜 암이 왜 돼? 라고 해서 간 경화가 돼서 사실 그게 스트레스가 올라간 게 결과인지 원인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돌고 돌겠죠, 걔네들이. 근데 이 타입 말고 간이 경화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왜 그럴까를 봐서 보니까 타입 2에서는 아까 AG가 축적이 되면서 오히려 간 경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소프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하기보다는 뭔가 네, 그러니까 뭔가 눌러봤을 때 느낌이 비슷한데 간 느낌인데 좀 더 간이 좀 무르다? 약간 뭔가 좀 다르다. 흐물흐물하다. 흐물흐물한 게 오히려 여기서 흐물한 게 더 캔서를 시키더라. 이게 두 개를 이렇게 앞에 논문은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뒷 논문 해가지고 이제 네이처에 나왔더라고. 근데 그러면 그게 인상적으로 의미가 있으면 네. 추천을 해주면 네. 항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내지는 뭐 이렇게 네. 그 AG를 이제 막으면 AG가 축적이 안 되게 막으면 이제 이렇게 간 경화에서 캔서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다. 타입 2 다이아베티에 의한 네, 그런 걸 제시했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안 보여줬지만 그 동물 실험도 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렇다. 그럼 캔서가 스티프니스가 보통 어느 정도 그래서 저희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3, 4배 정도 제가 추정한 거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뭐 동물이지만 얘가 오면 한 20이니까 한 3, 4배. 그러니까 막 10배 안 되더라고요. 3, 4배 정도 올라간다. 보여주신 스티프니스 조직들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에서 어느 정도 수준? 그 5가 아마 한 뭐 브레인이나 스킨 사이. 그 다음에 이 아까 푸딩이 해시하면 삼겹살이 약간 그 암 조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암은 뭐 렁고요. 꽤 많은 곳에서 많이 이용을 해놨습니다. 고용암 특히 고용암 곳에서 딱딱한 게 당연한 거니까. 하는 바이올로지가 이제 뭐 있는 뭐랄까 베이스라인 머티리얼 말고도 네, 외부 힘도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른 럼셀의 네, 타입 1, 2 네, 서로 치환되는 결국 외부에서 네, 힘이 어떻게 작용되느냐. 네, 예 맞습니다. 보니까 저희 신경외과에서도 네, 비슷한 개념이 네, 이제 애니메이션 발생할 때 월시어 스트레스가 어떻게 오, 발생하고 어떻게 자라느냐에 대한 걸 월시어 스트레스로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한참 연구되다가 네, 최근에 논문이 잘 안 나오고 네, 있어요. 네, 그거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펴줘야 네, 셀이 인티그레이션이 잘 되는데 네, 이게 덜 되면 아, 결국엔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고 그걸로 어, 인해서 그 혈관벽이 손상이 되고 음, 결국엔 어, 네.
네네. 이니셜 월시어 스트레스가 너무 강한 곳에서는 손상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 생기고 네. 그런데 와류가 생기면 결국에는 그 속도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월시어 스트레스 줄어들고 커지는 걸 갖다 이제 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말씀하신 에올타에서 연구 많이 하더라고요. 뇌는 아마 좀 힘드니까 에올타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흐름에 의해서 세포가 엔도셀 셀이 받는 게 가장 좋은 게 피에조 액티베이션 많이 하더라고요. 피에조는 게 피에조라는 게 메케니컬하게 뭔가 땡겼을 때 재작년 3년 전에 노벨상 받은 그건데 이게 땡기게 되면 땡기는 힘에 대해서 이런 리셉터가 액티베이션 되게 되면서 안에 칼슘이 들어가거든요. 그 통해서 이제 자기의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또 안 좋고 안 들어가도 안 좋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피해를 어떻게 조절하냐. 네. 그리고 실험을 할 때 그 플로우로 그냥 메커니컬하게 주는 거 결국은 비슷할 거다. 네, 하기 주다고 실제로 그냥 뭐 칩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흐름을 흘려줍니다. 이렇게 원래 10 흘려주다가 10하겠다가 좀 이렇게 맛이 갈 수도 있고 뭐 10 흐르다가 한 1 낮추면 또 안 되고 그런 걸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이칩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 거가 되게 신기한데. 네. 그렇게 도 보여주고 말씀하신 스트레치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렇게 이런 혈관이 이렇게 또 이렇게 벌려지잖아요. 조금씩. 이런 것도 이제 이게 미미기 좀 어려워서 그냥 흐름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비보다 인비트로에서 네. 그 약간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장기에 주는 압력이나 이거를 지속적으로 평상시에 있었던 상황과 다르게 만들어서 네. 어떤 실제로 그냥 그 세포 단위의 변화가 아니라 네. 어떤 장기 자체에서 변성이 일어나는 걸 보여줄 수 있나요? 네. 그런 거 이제 그런 연구들은 그때 뭐냐 저희 그 피부과 교수님이랑 그 봤던 논문인데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토피? 그냥 아토피인데 아토피는 이제 동물 모델에서는 이렇게 그냥 뭐 인젝션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스카치 테이프로 계속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뗐다 붙였다. 물리적으로 하게 되면 아토피가 더 증가가 되고 그때 저희 얘기했던 그 장루 뭐 그런 것도 제가 모델을 못 봤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들 멀쩡한 스킨인데 이러면 계속 막 괴롭히는 거예요. 몇 번 막 치고 20번 치고 하게 되면 뭔가 스킨이 물러지고 얘가 좀 망가지잖아요. 좀 잡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물리적 힘이 과도하게 이게 좀 조직이 맛이 간다. 그런 연구는 이제 동물 모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생각해보면 네, 우주에 있으면은 지금 네, 변화할 것 같은데 네. 그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음, 메카노바이올로직하게 나온 건 우주에서요. 우주에서 뭐 무슨 네. 실험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 이런 실험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구현할 수 있는 네. 문제가 맞아요. 왜냐면 네, 내부 전기를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압력을 주는 것이 불가능할 것 네. 같은데 이 아, 뭐 장비, 맞아요. 인기나 근데 우주에 가 있으면은 애초에 이제 상황 맞습니다. 자체가 다르니까 아직 그런 건 아, 그게 대륙에 가보니까 SF에서 이제 또 트럼프랑 누구죠? 그거? 도지, 앨런 머스크 화성 가야 하잖아요. 거기는 바뀔 거란 말이죠, 압력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가메이를 운동하고 그런 챔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기압이 아닌 뭐 대기압을 10분의 낮게 키워가지고 어떻게 변하나를 그때 이제 뭔가 혈류 흐름이나 세포를 보고 이번 싹 같아요. 이번에 뭐 R&D 까지면서 좀 많이 날아갔고 근데 그런 걸 이제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나사나 국방부나 미국 국방부에서 한국에는 그 뭐야 셀 키워가지고 네, 그 인공위성에 네, 실어 보내고 어, 그런 거 하는 이비인후 의사가 한 명 있어요. 어, 네. 이게 펀드도 많이 크고 돈도 크고 근데 그게 친구 많이 안 된다. 돈도 많이 안 주고 보내기만 아하, 칼고 안에 네, 그만큼 임대해서 아, 버스에 실리가 아, 그리고 저 콜라겐 네. 사이즈가 얼마나 되려나? 콜라겐 그 랭스요. 랭크? 랭스가 뭐 평균 보게 되면 한 2, 30? 이게 아마 10m였나? 이게 보면 2, 30 되는 것 같아요. 저 위에 찍으면 저렇게 안 나가서 이게 얘가 디셀을 하셨죠? 교수님께서도 디셀. 그러니까 날리고
그 조직을 그냥 찍은 게 아니라 조직에서 그 핵을 다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찍었더라고 이 친구는. 그러니까 뭐 다른 단백질 다 날리고 웬만하면 콜라겐만 딱 이렇게 세포 핵을 다 날려가지고 뉴클리오스 날려야지. 네, 예. 그러면 이제 좀 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 나왔다. 예, 여기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뭐 그렇죠. 네, 스티프니스는 어떻게 재는 방법이 이렇게 눌러서 네. 재는 수밖에 없어요. 보통 누르기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사실 조직을 좀 넓게 만들면 이렇게 힘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최소한 20mm를 따야 되거든요. 직경을. 그럼 그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이게 시어하는 기회가 20mm, 5mm? 근데 보통은 이제 눌러보고 한 번 누르면 네. 몇 번 누르면 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막 살짝 눌러보고 또 옆에 왜냐면 눌러보는 게 이제 제가 크게 눌러볼 수도 있는데 조그만 기계가 있거든요. 한 뭐 10마이크로미터 되는 거 인덴터로 눌러보면은 같은 조직인데 여기 저기 저기 이렇게 눌러봐서 이게 세포에 따라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세포를 거의 다 이제 알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굳이 그걸 안 그 스트레스를 안 줘도 스티프니스를 어느 정도는 아, 거 아니에요. 그죠. 세포는 알 수도 있는데 세포 주위에 있는 세포 ECM은 같이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뭐 조직을 픽스 안 한 상태에서 측정하게 되면은 세포가 뭐 좀 약간 맛이 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세포 자체보다는 ECM의 그 세포의 주위를 이루는 그 조직을 저희가 측정한다는 느낌으로 측정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세포만 따가지고 얘를 키워야 되는데 어느 바닥에 키우냐에 따라서 똑딱한 느낌은 좀 물렁해지고 하다면 딱딱해지고 막 그래서 BCM이 다 다르니까. 음, 아까 이렇게 읽어도 뭐 씹어줄 수가 있고. 컨디션에 따라서. 먼저 그냥 영상으로 그렇죠. 보여낼 수가 있으면 그럴 수 있을 것 예측할 수, 네. 예측할 수 있을 것 그냥 같아요. 찍으면 저 같아요. 패시트처럼 네, 여기가 원래는 물렁물렁해야 좀 탁탁해졌다. 뭐가 있겠다 이렇게 네, 아주 조그만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양자, 양자 뭔가 있더라고요. 그걸 컨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개념은 있는데 아직 구현이 안 됐더라고요. 이렇게 양자를 싸가지고 이미징 하고 있는데 그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렇게 조직의 미세한 물성을 알 수 있겠다라는 컨셉은 있는데 아직까지 누구도 못해서 그거 하면 이제 네이처에 나오겠죠. 아까 초음파 가지고 네, 초음파는 가능한데 초음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제 엘라스토그래프라고 해서 쏘아가지고. 네, 쏴서 이제 받는 거 얼마나 받냐 가지고 이제 이거는 간 하시는 그 교수님들은 뭐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안압 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반사된 속도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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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카인 오브 도플러. 저 뭐야 보통 흐름은 알 수가 있는데 네, 플로우는 알 수 있는데 네. 정보가 네, 일라스티스 레이저도 결국에는 그게 단단한 물체하고 무른 물체하고 음, 반사되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결국에는 그렇죠. 저도 라프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네, 정확하진 않죠. 네, 그렇게 하면은 되게 초기에 맞습니다. 약간이라도 이상해진 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맞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